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편법이라 해가지고 공법이 아니고 법은 공법이야. 그 적용되는 법은 공법이지만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우편사업을 관장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바로 2번이 되겠죠.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누가 이게 하면 묻거든. 잘 모르면은 그냥 90%로 누구? 그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동그라미 쳐. 잘 모르면은. 그래서 한 10% 정도는 뭐가 나오냐면 뭐 지방우정청장, 아니면 우정사업본부장 이런 말이 나와요. 나머지 사람은 나올 게 없어. 대통령이 이런 데 간섭 안 합니다. 대통령 영어 맞아도 대통령이 하는 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나오거든. 하여튼 뭐 누구 사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명하거든. 무조건 누구다? 그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찍으면 90%. 예.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있어. 지방우정청장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보관교부지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누구 실정을 제일 잘 알아? 지방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방우정청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가 된다? 바로 이게 사람이 그 지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모르면 누구 써라? 그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써라. 예. 됐죠? 그 다음 우편과 관련된 국제법규가 아닌 것은 개수요. APPU 조약, 그 다음에 GAPU 조약, 그 다음에 UPU 조약, 표준다자간 협정. 뭐다? 바로 2번이죠. 생뚱맞게 들어보신 일 없죠? 그럼 우리가 이 국제법규라 해서요. 그 우편과 관련된 국내법규하고 국내법규입니다. 국내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규가 있단 말이야. 국제법규가. 그러면 이제 국내법규로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게 4개 배웠죠. 뭐 우편법, 그 다음에 우편창고 위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정사업 특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법. 그래서 요 4가지야. 4가지 우편법과 그 다음에 그래서 우편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우정사업 특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법. 책에 그대로 있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국제법규로서 이제 뭐가 있어. 여기 나오는 뭐다? 바로 UPU. 그래서 UPU 조약. 그 다음에 바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인 바로 APPU 조약. 그 다음에 이제 EMS라든가 이와 같은 게 있어요. EMS.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은 표준 다자간도 있고 쌍무협정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조약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국제법규에는 가장 기본이 조약이라고 해서 조약은 이름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조약이라 해도 조약이고, 협약이라 해도 조약이고, 협정이라 해도 조약이고, 의정서라 해도 뭐라 해서 조약이라 해서. 그럼 요 조약은 조약입니다. 요는 바로 체결 뭡니까? 체결 당사국입니다. 요 당사국에만 뭐가 있다 하는 겁니까? 효력입니다. 효력이 있어요. 그럼 이건 쉽게 말해서 그 조약문에 서명을 한 나라는 뭐가 있고? 효력이 있고, 조약문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 조약의 효력,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한미 FTA 들어봤죠? 그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말은 결국 이 자유무역 협정은 어느 나라만 효력이 있다는 뜻이야. 우리나라하고 미국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일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바로 이거는 체결 당사국만 효력이 있다 하는 얘기야. 여기 바로 조약이라 하는 거. 그다음 조약은요 2가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쌍무조약이 있어요. 쌍무조약. 그 다음에 다자간 조약이 있단 말이야. 다자간 조약. 그럼 아까 전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한미 FTA 체결한 것은 뭐고? 쌍무협정이 되는 겁니다. 쌍무협정. 이름이 이제 조약해도 되고 협정해도 된다 했잖아요. 이게 조약이라 해도 되고 이 말은 협정이라 해도 같은 말이라 해서. 그 다음에 표준 다자간이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EMS 중에서 여러분들 EMS TCS라고 있었죠. 그럼 요거는 뭐냐? 우리나라 홍콩하고는 그 몇 시까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요런 것은 두 나라까지, 두 나라 사이라. 우리나라하고 홍콩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야.
우리나라 이러하고 이러면 싱가포르 그 다음날 오후 2시라 돼 있었죠. TC에서 배울 때.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초특급 필딱 해서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것은 바로 두 나라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자간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배달 보장 서비스가 몇 개 나라라 해서 현재 10개 나라라 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나라 다자간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이거는 다자간이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다. 쌍모였지만 그러면 만약에 APPU 그 다음에 UPU 이런 조약은 쌍모야 다자간이야. 다자간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다자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조약입니다. 조약의 효력이죠. 효력은 뭐와 같다? 국내 법과 뭐하다? 같다. 이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약의 외국과 맺은 조약의 효력은 뭐와 같다? 국내 법률과 효력이 같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UPU 조약은 우편법하고 효력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국내의 법이기 때문에 우편법이라든가 아까 뭐 우편 청구 뭐 위탁에 가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률이나 여기에 나오는 조약에 나오는 조약문의 효력이나 같다 다르다? 다 같다는 뜻입니다.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에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우편사업은 공공의 이익정지를 위해서 법률을 통해서 여러가지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규정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우편관차는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 요건을 가진다. 우편 전용 차량으로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한 경우에 울타리가 없는 택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우편 전용 선박이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선장은 선박에 실린 물건을 처분할 수가 없다. 우편 업무 중인 운송원은 도로나 교량 등 장소에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행할 수가 있다. 어는 3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편 보호 규정입니다. 이 우편 보호 규정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호 규정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우편 보호 규정에는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송 명령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누구한테? 사업자. 그러니까 여러분 철도라든가 궤도라든가 또 항공기라든가 선박 이런 노선을 정해놓고 운행하는 정규단 뭐 임시든 간에 이런 운송업자들 보고 말가 우편물을 뭐 해달라고 운송해달라고 명령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운송 명령권입니다. 이게 물론 뭐 운송을 해주면 뭐는 줘야 돼요? 돈은 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회사가 우편물 실는다고 다른 물건을 못 실어서 그럼 다른 물건을 실어서 뭐 뭘 받는데? 운임을 받는데 우편물 실어가지고 그 다른 물건을 못 실어서 이거 손해났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배상이야 보상이야? 법에 맞았으면 뭐고? 법에 틀렸으면 배상이라 했죠. 그럼 이거는 보상이야 보상. 왜 그러냐면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했죠. 법으로 가능하단 말이야. 법으로 그렇게 야 우편물 다른 게 실지만 이거 실어 가면 실어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못 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줘야 된다 하는 거야? 보상금을 줘야 된다 하는 거야 이게. 또 한번 보세요. 이 우편물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가 운항 중에 이렇게 뭐 태풍이 온다든 해가지고 배가 좀 침몰 위기에 와서 그래서 우편물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을 처분해야 될 수가 있다 했죠. 그럼 처분할 때는 우편물을 뭐라 했어요? 제일 나중에 처분하라 했어요. 제일 나중에. 그 다음에 배가 화재가 나서 그 물건을 빨리 딴 데로 옮겨 실어야 돼. 그때 뭐라 해서 우편물을 제일 먼저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편물은 혹시라도 사고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물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꺼잡아낼 때는 뭐하고 제일 먼저 꺼잡아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바다에 버리거나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처분을 해야 될 때 뭐라 했어요? 제일 나중에 처분하라 해서. 그럼 이렇게 처분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야. 만약에 그렇게 아주 해난 사고에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편은 손해에 대해서 훼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했죠.